다니려면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학교 출신이 대통령까지 나왔으면, 근데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주고 있는 힘, 또 그리고 현실에서의 부딪히는 이 압박감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현실적인 문제, 또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짧지만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가시더라. 본인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골고다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 사업의 길도 있고 교육의 길도 있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소명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분사 형태로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앞에 서서 갔다. 이건 우어의식을 말하는 리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주어져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리더 되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70년대, 80년대, 저도 8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전까지 제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너무나 놀랍고 폭풍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언격교회 교회 갔다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당시의 교회들, 당시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세워놓은 예배당, 그렇게 세워놓은 학교, 이렇게 세워놓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정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일으켰는데,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마치 좀 약간 말아먹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잘 됩니다. 계속 성도 늘어나고 청년들 늘어나고 교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교회가 곧 다가오게 될 통일한국의 주역이고 곧 이루게 될 선교한국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다음 세대가 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이, 그 역량이, 그 아량이 그 아이들에게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사업체,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교회,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는 그야말로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저는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이 문제는 반드시, 죄송한데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고, 명제대학교 여러분이 이 귀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죄송한데 아비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꿈꾸시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명지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적어도 명지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전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드웨어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보유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드웨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미래의 결과적은 지금 있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을 10년 정도만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정치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경제 리더가 될 수 있고 향후의 교회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모델이 될 수 없고 저는 그냥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제자들이 죄송하지만 여기 정치 계시는 분도 얼핏 보니까 있는데요. 여러분 반값 등록금을 저희 제자들이 만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선거 공약을 저희들이 제안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자회견하고 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도 당했지만 결국 반값 등록금을 해서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냐를 떠나서 3조 4천억에서 3조 6천억 대는 매년마다 장학금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각 구도심에 오세훈 시장 당시에 저희들 구도심 개발을 할 때 신촌만은 교육특구로 만들어드려 술집이 많고 모텔이 많고 낙태 전문 산부인과로 들끓고 있는 신촌을 그 길을 바꿔서 여기는 교육사업들이 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육도시로 보스턴과 같은 그런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제안서를 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당시 8개 서울시의 구도시 개발에 이 신촌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그 아이들의 반짝반짝한 머리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그 브랜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이 복음이 풀어줄 수 있느냐, 또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복음이 풀어줄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왔던 길에 있어서 미력하지만 작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캠퍼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그룹으로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하늘에 구름 떠가는 얘기 그만하고 실제로 몇 명을 키울 건가? 몇 명을 키우려면 어떤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갈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71개의 총학생회 여학생 회장들을 세워나가면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 키울 때마다 다 스폰서했습니다. 제 돈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나와서 국회에서 근데 300분의 1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별로 없어요. 300분의 2, 3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박, 비박, 친문, 비문 이 사람들이 다 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당을 만들지 마라. 기독당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우리가 이 정치에서 여의도를 바꾸고 싶은데 여의도를 어떻게 바꾸냐. 여의도로 들어가면 이미 늦어서 못 바꿉니다. 그 틀안과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의당에서 좋은 예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기차게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계급투쟁을 얘기하기 시작하게 돼서 그리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강을 계속 고수하면서 결국에는 해내지 않습니까? 거의 2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갖게 된 정당으로 지난 20년 만에 성장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저희가 기독교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르쳐준 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 있는 자 없는 자, 갑과 을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갑이든 을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중해야 되고 모든 인종은 존중해야 된다는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것들을 이 크리스찬이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그룹 안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캠퍼스에서 주면 이것이 계속해서 응집되고 연장이 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NGO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국 대학생 자원봉사 원정대 V라는 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압니다. 26,000명까지 불려놨어요. 대학생들이 26,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봉사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관심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은 걸 그걸 다시 토해내면서 일들을 진행돼요. 국가가 상도 줍니다. 대통령 상도 받고 대표가 청와대까지 불려가서 연설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속이 안 되는데.
저는 아비 세대는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아비 세대가 꿈을 꾼 거를 자녀 세대가 성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이 명지대학교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좀 이게 방사선을 쐬고 그래갖고